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시도 통합을 통한 초광역권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북은 위아래로 초광역도시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커서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입지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른바 5극 3특 시대, 전북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그리고 정원율 익산시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토론 규칙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가능한 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특정 주제, 특정 참석자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피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답변은 1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공평하게 답변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별로 네 분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반론 혹은 추가 발언 의사가 있으신 분에게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30초까지 쓰실 수 있고요. 총 5회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에 대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 역시 총 5회에 포함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역대 정부들이 광역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5+2 정책을,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비롯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오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5극 3특 정책입니다. 이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고 성공을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부터 해주시죠. 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수도권으로 쏠린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5극 3특 전략,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방 균형 성장 전략인데요.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가 좀 다른 점은 대통령께서 이것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강연과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야말로 5극과 3특, 서울을 제외하면 4극 3특이죠. 4극 3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특례를 주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높이고 그것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 특례를 주는 것, 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호영 의원님. 예. 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5극 3특 전략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입니다. 매우 타당한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5극에 해당하는 만큼 3특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5극 3특 전략은 과거와는 달리 일정한 권역에 이런 산업과 재정과 인프라를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5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3특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원책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5극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 3특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그런 지원책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5극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전북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네. 협력해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택 의원님. 예, 아무래도 5극 3특은 지금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실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최고의 가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극화 시대를 만들고 특별한 전략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3특, 5극도 4극도 통합을 통해서
메가시티 형태로 도시가 다극화됨으로써 수도권 일방주의를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3특에 대한 준비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100% 신뢰합니다. 김윤덕 장관이나 김경수 지방사위원장을 만나보면 5극에 준하는 3특의 지원 전략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럼 3특이 갈 우리 전북의 길은 무엇이냐 하는데 그건 산업 전략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법을 전면 개정해서 우리가 담을 산업과 문화의 네. 특례와 재정 대책을 5극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을 철저히 준비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원준 시장님. 네. 그 세계적인 광역화 추세 속에서 이번에 균형발전 전략으로 5국 3특을 제시한 정책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5국 간에는 균형발전 전략이 잘 되어 있는데 5국하고 3특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작년 9월 30일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5국 3특 추진 전략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3특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딱 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개발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새만금이라는 용어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피지컬 AI 용어 한 번 언급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이제 이거야말로 우리가 비상 걸렸구나. 이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긴장을 바짝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추가 발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세 분, 저와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네 분의 모든 분들의 이제 걱정은 결국은 5극에 준하는 3특의 지원 방안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3특의 지원 방안을 별도로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정치권의 모든 사람이 원팀이 되어서 국무총리도 찾아가고 당대표도 찾아가고 해서 우리 전북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 먼저 오세요. 네. 예. 지금 5국 3특의 핵심은 권한과 재원 확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빠져 있다고 좀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권한은 현재 3개 광역통합시가 주장을 보면 거의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전북 특자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도 자치권을 부여해서 이렇게 그 특성 사람을 찾는다 했는데 특자도법에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 정도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사실 어떤 권한을 이용받을 건지 또 어떤 재정을 요구할 건지 이것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 할 산업 전략이 명쾌해야 예. 거기에 따른 특례, 거기 그 특례에 따른 정책과 비전에 따라서 네.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 할 어떤 산업 전략을 명확하게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에 기초해서 특례와 재정을 요구를 해야 되고 예. 그것에 따른 특자도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전면 특자도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북 정치권들이 함께 예. 행동해서 우리 몫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 가야겠다. 이렇게 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핵심 발전 축으로 꼽혔던 전주 안주 통합 그의 불씨가 가까스로 되살아났습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입장을 선회하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먼저 안 의원님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국가의 이런 그 통합 흐름 속에서 우리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전북과 또 완주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그 국가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간의 전주 완주 통합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러한 갈등들을 극복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전북도 발전하고 또 우리 완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정을 우리 전북 도민들과 또 우리 완주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나머지 세 분께서도 이 전주 완주 통합의 필요성에 그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그 이유를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역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의원님. 예, 저는 2013년도에 전주 완주 통합 때 그때 주민투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6개월 가까량 완주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전주 완주는 우리 전라북도의 중추도시로서의 규모의 경제학을 이끌어가고 최종적은 직할시로 성장해 가야 할 도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북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것을 상생하는 방식으로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적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역사적으로 생활권과 문화권이 다 같습니다. 교통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에 이제 양 지역의 어떤 정치권의 논의와 합의와 수기 과정 또 그런 걸 통한 어떤 상생 방안 또 그런 걸 통한 정부 지원 대책 이런 것이 총합이 되면 저는 충분히 이루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전주 완주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광역시로 가려면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완주 익산으로 가든지 해서 네. 1광역시 1도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전주, 김제, 군산, 부안 이런 전주 네. 새만금권 1광역시 1도 체제로 가는 건 정리해 어떤가 주시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님. 예, 그동안에 우리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죠. 이번 기회에 전주 완주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통합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전주 완주를 통합을 하더라도 저 7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그 완주 국민들이 통합을 해서 60만 있을 때와 70만일 때 뭐가 달라진 거냐?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70만이 두면 도청 소재지에 70만 이상 두면은 거기는 특례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특례를 저희가 반드시 부여를 받아야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통합이 사실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광주 전남이나 대전 충남도 자율통합을 하다 그동안에 중단돼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이거든요. 우리 완주 전주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광주 전남이 지금 다시 통합이 시작했는데 우리도 네. 이번 계기로 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그 통합을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사님. 예. 네, 최근에 안우영 의원님께서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이 위로웠습니다. 완주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설득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갈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좀 해소해 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통합을 주도하시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말씀하시고 또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생기고 또 피지컬 AI 또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주 완주 통합이 됐을 경우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단지 그리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대학교 인프라, 인력 양성 체계 이것이 같이 결합된다면 훨씬 시너지가 나서 전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네. 광역 통합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이 마당에 그 흐름을 좀 탔으면 좋겠다.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번 기회를 꼭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의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이제 완주 국민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진안 출신이지만 완주 국민들께서 삼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이 전북의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완주가 더욱더 크고 더욱더 강하고 잘 사는 네. 완주를 위한 결심이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완주 국민들과 앞으로 더욱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네. 다만 통합에 대한 최근 그 완주군 의회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통합의 최종 성사 여부는 조금 불투명한데요. 이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율 시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한테 그 광주, 대전 사례가 큰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똑같이 규착 상태에 빠졌다가 갑자기 파격적 인센티브 제시되니까 급물살을 탔는데 거기는 선통합 후 협의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통합에 합의만 하고 그 중에서 그 명칭만 우선 정해놓고 시청사 위치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양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우리도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군의회에서 그걸 좀 빨리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사항, 이제 2단계는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완주 군민이 주도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그 협의를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완주 군민이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도가 되게 하려면은 저는 그 사항을, 합의 사항을 통합 시 제2호 조례로 일단 규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제화를 해서 꼭 그 추진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반대하던 것을 갑자기 찬성으로 전하려면은 그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께서 그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꼭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사님. 예. 네,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우리 군 의원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좀 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수차례 좀 대화를 요청을 했지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주군 의원님들이 일방적이다, 밀어붙이기다 저를 많이 비판합니다. 뭐 제가 저에게 주는 질책이나 비판 제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 의원님들도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서로 앉아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완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안인지 그런 안들을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완주군의 자치권이 상실되지 않고 대등통합이 되는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싶습니다. 네. 꼭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안 의원님. 네. 결국의 해법은 완주가 전주에 흡수되지 않는 대등한 이런 통합안과 또 국가로부터의 실질적인 이런 지원책이 함께 있어야 완주 국민들께서 마음을 궁극적으로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통합의 과정들을 보면 완주 국민들께서는 이 자치권 상실로 인해서 완주 발전에 저해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통합의 효과가 이제 불분명하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이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그 인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의 해법은 그런 인식을 전제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을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아까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주에 흡수되지 않는 대등한 이런 통합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이 수기와 또 공론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북과 또 완주를 위한 어떤 대책, 그것이 네. 발전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완태 의원님. 예, 완주 군민들과 또 완주군 지도자님들의 닫혀 있는 그 마음을 여는 열쇠는 사실 오직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 때만이 아마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활동 과정에 대한 성찰과 변화 속에서 그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변화된 방법, 변화된 형식을 저는 잘 모색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수기나 공론 과정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당연히 대등통합이 돼야 되고 뭐 이건 그에 따르는 뭐 아주 이제 수반된 것이라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에 방문하신 기회에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집중 지원 의사를 표현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논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 시군 통합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 제한을 2013년에도 적게는 5천억에서 네. 1조 사이를 지원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 때 전주 완주 통합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주면 마음을 열어가는 외부적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리해 해봅니다. 주시죠. 네. 현재 지금 그 네 분께서 각기 한 번씩 추가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5극 광역권 중심이었던 인센티브나 로드맵들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그 3특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지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광역통합, 소위 1극에 대해서 총 20조 원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 그 규모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 후로 제가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필요하다. 인구 대비를 보더라도 5극에 대비한 1특을 대등하게 하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20조라면 우리에게도 광주 전남이 20조라면 전북에도 10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조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더 강하게 우리 모든 정치권 저도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강하게 요구하고 또 이것이 관철되었을 때 전북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호영 의원님. 5극에 대한 그 지원들은 5극에 대한 전략 산업과 그 전략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과 특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3특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수준의 이런 그 지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 산업들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또 이런 그 AI 산업과 관련된 이런 그런 그 전략 산업들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맞춘 예산이라든가 또 범위가 좀 특례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인구 대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10조 이상은 그런 그 지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권한도 지금 이제 광주 전남의 그 통합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그 특별시급의 이런 그 권한도 함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에 준하는 특례 조항들도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택 의원님. 예, 여기는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는 광역권 통합이 아니고 독자적 발전의 길이기 때문에 산업 전략이 종합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산업 전략 종합 계획에 따라서 어떤 특례를 요청할 건지 또 어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할 건지가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정 규모는 저도 3특 개정 6조에서 4년간 10조를 받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조 정도가 5국 수준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저는 종합계획을 만들고 특례와 그다음에 재정지원 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특자조법으로 입법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보고 있고요. 또 시군통합은 당연히 정부가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시군통합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왔고 네. 또 그것에 기반해서 완주군의 어떤 산업적 비전 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비전들을 저는 당연히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 통합에 대한 대책과
삼특에 대한 대책은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신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시장님. 저는 앞에 두 분에 대한 반론권을 연결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3서 쓰겠습니다. 예, 예. 전주 안주 통합 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원택 의원님은 마창진이나 청주청원에 한 2천억 정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김광현 지사님이나 안우영 의원님은 이제 그 광역의 그 절반 수준인 10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청주청원의 2천억은 행정 통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율 통합이 있고 정책적 통합이 있고, 그것은 자율 통합했을 때 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줍니다. 끝나고 나면은 청주청원에 하던 그 2천억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 완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인데, 저희는 이제 정책 통합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주도 사례가 정책 통합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 경우도 5급 3특의 정책으로 지금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남 광주도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고 충남 대전도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제주도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 주던 거 제주도는 4개의 시군이 없어졌잖아요. 시군이 네. 받는 것을 10년 동안 보장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그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교부세 전체의 3%가 되더라. 그래갖고 3%를 항구적으로 이제 해놨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완주군이 2,600억씩 1년에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4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주 완주 통합은 4조고 네. 거기다가 이제 왜 우리가 그럼 절반 10조를 줘야 되는 3조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죠. 아니 제가 반론권 한번 더 쓰니까 예, 이어서. 추가 시간까지 반영된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제 말을 아까 좀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역대 시군 통합에서 지원 금액은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2천억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시간 통합을 이제 자율 통합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이 있는데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그 정도 5천억에서 1조 사이의 시군 통합 총액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 그 전주 완주 통합 같은 경우는 5천억에서 1조 사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한 2조 정도 이상은 최소 2조 정도 이상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것은 저도 이제 산출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완주가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적, 문화적 어떤 발판을 마련해 갈 수 있는 그 근거로 2조 정도는 전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5극에 해당하는 3특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 완주, 완주 전주가 통합을 한다면 여기에 따른 별도의 또 인센티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그 설정이 먼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 권한도 광역시급에 준하는 일종의 특례시의 그런 권한이 필요하고 예산은 기존에 있는 것은 보통 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하는 방식인데 그건 상당히 부족하다. 네. 그건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정원율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도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주 완주 이른바 전주 축 이외에 새만금을 전북의 발전축으로 꼽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군산, 김제, 부안 지역 간 관할권 그 다툼이랄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그런 우려를 낳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새만금이 진정한 전북의 그 발전축이 되려면 행정통합 또는 특별자치단체 설립 그 밖에 어떤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안호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새만금 지역은 행정통합을 지향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자치단체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주민들의 선택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 전북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으로 나눠 있으면서 이것이 그 갈등과 또 중복의 어떤 문제로 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이런 그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새만금 권역의 통합이 필요하고 이 통합의 형태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단체와 또 이런 행정통합 이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이 형태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주민들의 어떤 공론화를 통한 선택 그리고 도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과정 관리 이런 것들이 함께 할 때 제대로 된 어떤 그 통합의 형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원택 의원님. 예, 저는 새만금의 김제, 부안, 군산의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국회의원으로 초선됐을 때부터 김제 정치권, 부안 정치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통해서 3개 지역의 공동의 이익과 발전, 전북의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촉진시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왔습니다. 또 그게 정당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 단계로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3시 기준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협의회 단계를 지나서 이제 특별자치단체 연합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는 당연히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과정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통해서 경제권, 문화권 통합을 좀 하고 그리고 교통권까지 통합을 해가면서 결국은 행정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인구로 보면 세계 시군의 세계 시군을 통합하면 네. 사실 한 40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0만 인구로 새만금을 메가시티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정리해 주시죠. 그 배후 도시와의 어떤 연관된 익산이랄까 이런 배후 도시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 시장님. 저는 새만금 사례를 보면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발이 끝나기 전에 땅 따먹기 투전판으로 이렇게 전락시킨 역대 시사님들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사례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세종시 사례. 세종시는 국가가 직접 설계해가지고 개발해서 다 끝난 다음에 영기군, 그다음에 공주시의 한 개의 면, 청원군의 두 개의 면을 통합해가지고 세종시를 출범시켰거든요. 좀 잘 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증평군 사례라고 괴산군에서 그 증평시를 만들려고 분리를 하는데 괴산군에 반발하니까 충청 북도에서 도 직할로 증평 출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증평군을 독립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시가 그 군으로 인구 때문에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등기 때문에 집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시 집원을 그 집원 부여하면 듣고 차이냐. 근데 임시 집원도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다면은 세특법에다가 특례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법 끝날 그 개발 끝날 때까지는 임시 집원을 쓸 수 있게. 사실은 그 도시 개발하면 다 임시 집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러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사님. 네, 지금은 뭐 새만금권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특별자치단체 출범 시급합니다. 사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시장 군수님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어렵게 지난 25년 3월 달에 합동 추진단 출범을 하기로 앞두고 있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김제에서 취소가 돼가지고 출범을 못했습니다. 사실 대단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이원택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자치단체 출범과 관할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언제든지 찬성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 최종 출범을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첫 단추, 합동추진단 출범 정도는 저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좀 이 부분에 네. 관해서 좀 신속하게 같이 해주셔서 이번 달 안에라도 꼭 합동추진단이 좀 출범할 수 네.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론권 쓰시겠습니까? 다 끝났나요? 반론권 쓰겠습니다. 예. 다 끝나셨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간척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네덜란드는 사실 간척지 개발하기 전에 행정구역부터 정합니다. 행정구역을 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이런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하고 난 이후에 준공이 나면 개발권을 가지고 이제 그 관할권을 가지고 이제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영토를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네, 영토를 정해 포기하지 주시죠.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정원율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례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저는 출범해야 되고 저도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도에서도 좀 리딩하는 과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님. 출범이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은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새만금 개발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관련 자체 3개 시군이 모여서 일단 우리 논란은 중지하겠다. 합의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새만금 개발청에게 우리 그 세종시 사례같이 국가에 맡겨버리는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네. 지금 괜히 상대 자치단체를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인접 자치단체에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같이 이 시점에서 중단하자. 같이 그러고 국가에 맡기자. 이래버리면 새만금 개발도 굉장히 속도가 날 것인데 아니 개발도 되기 전에 서로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저 발목 잡으면 되겠습니까 저게.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우리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북에도 권역별로 통합을 통한 광역 대도시권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한 40만, 50만, 그리고 전주, 완주, 익산에 한 100만 하면 150만의 광역 대도시권을 만들어서 이런 그 에너지와 또 반도체, 또 재생에너지, 금융의 산업들을 잘 연결하는 산업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전주, 완주 통합으로 인해서 혹시 주변 지역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이런 그 단점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역별 네.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급 3특 정책은 그 정부의 첨단 산업 재편과도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에 용인 반도체 이전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이슈가 됐었죠.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아리백 산업단지 문제, 또 엄청난 양의 송전탑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 같은 다양한 논의 그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그 문제를 계기로 본 전북과 새만금의 가능성 또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십시오. 이원택 의원님부터 답변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새만금이 용인 반도체랄까 또는 첨단 산업이랄까 이런 기업들이 새만금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력과 전력망 구축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해서 여유전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질 높은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ESS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지역에 전력망이 구축돼야 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전력망 구축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용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수출을 하려면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미묘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더를 받으면 바로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공항 문제도 빨리 종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빠른 속도로 네. 이 과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용인 반도체든 다른 첨단 산업이든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예, 시장님. 지금 용인에는 삼성이 6개 팹트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한화가 4개 팹을 짓고 있는데 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본공정, 설계와 제조를 하는 그 공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에도 반도체 공정은 후공정이 있고 소부장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우리가 팹을 꼭 뺏어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그 공정을 나눠 가지고 후공정이랄지 소부장 공정을 새만금에 특화를 시키자.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인데 사실 이제 1차적으로 특화단지를 전국에 그 지정은 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좀 그것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럼 후공정을 잘하고 있는 6대 기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두 개 기업을 유치해서 그걸 그 토대로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많이 육성을 하면은 그 자체가 생태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기업이 이쪽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사님. 네, 제가 도지사 된 이후에 과거 민선 7기까지 농생명산업, 문화, 관광, 또 탄소산업 이거 위주로 되어 있던 전북의 산업을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방산, 피지컬 AI 이런 것들입니다. 미래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최근에 반도체가 핫한 이슈입니다. 전북에 가장 강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의 소재와 관련된 화학 관련 제품들입니다. 이 부분은 전북이 전국에서도 거의 탑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새만금의 전력용수 폐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 대지의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관철해내는 원팀으로서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로 지사님께서는 추가 발언을 한 번밖에 안 쓰셨기 때문에 아직 네. 4번의 그 기회가 더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호 의원님. 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 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는 이 반도체 팹들을 분산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별개로 또 추가로 반도체를 지역에 배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는 그 반도체 팹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반도체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수와 전기 또 송전탑을 둘러 사회적 갈등, 수도권 집중 문제, 국가, 지방 어떤 발전 문제와 다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용인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분산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르게 아마 투자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전북에 그와 같은 여건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전북에는 새만금을 비롯해서 우리 전북에는 용수와 전기 또 이런 갈등이 없는 이런 구조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여건을 잘 살려 준비하면 분명히 그 우리한테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는 팹이 전북에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지사님. 네. 그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을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에서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전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특히 새만금의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많이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생산이 되더라도 생산된 전기를 한전망에 연결시키기 위한 전력개통공사가 8년이나 지연이 돼서 사실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8년 만에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가 2029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전력개통망을 드디어 한전과 같이 협의한 것, 예. 이거 대단한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택 의원님 수식 있어요? 예. 네. 저도 조금 저는 이제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우리 전라북도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첨단 화학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소재들이 실리콘에는 OCI가 있고요, 과산화수소 OCI, 또 전구체는 한솔, 또 뭐 포토 레지스트 동호화인캠, 또 이제 식각작용할 때 동호화인캠이 있고요, 백광기업이라고 해서 식각 가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선 공정에서 또 이제 동호화인캠에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이 첨단 기업의 화학 생태계가 전국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활용해서 삼성이 지금 실증
공장이 없거든요. 그 실증 공장을 여기에 유치하는 것은 삼성, SK는 실증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없고요. 네. 이 화학 소재 소부장이 세계적으로는 100조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이 6개 기업이 5조를 장악하고 5% 5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10% 20%만 올리면 10조 20조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 생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케미칼 정리해 생태, 주시죠. 예. 예,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가 우리 산업의 중요한 산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공정인 패키징 기업들도 네. 여기에 유치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온양에 있는 패키징 공장이 좀 이제 증설을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부터 결단을 받아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북이 올해부터 피지컬 AI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어떻게 추진돼야 하고 지역의 화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또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주 시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AI 대전환 시대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 생활 또 산업 분야 전부 다 휩쓸고 있습니다. 저 AI 전환이 늦어지면은 그 디지털 그 전환이 늦었던 그 일본의 쓰라린 그 경험, 혹독한 대가를 우리도 치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도 전 분야의 산업이나 일상생활 전 분야의 AI로 빨리 전환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분야별로 실증 거점 구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설비, 무인 농장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점 지역을 만들고 이것은 이제 R&D니까 그것을 사업화하는 그 단계에서는 각 시군의 주력 산업들 AI를 전환해서 농생명이나 스마트 농업이나 그다음에 식품 공정 자동화, 또 바이오 생산 공정 이런 것들하고 연계시키면은 우리 AI 산업이 우리 AI 전환이 전라북도는 순조롭게 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사님. 네, 피지컬 AI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로봇에 AI를 장착해서 소위 지능이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각종 산업 현장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전북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센터를 만드는 것에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로봇을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와서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북이 이쪽 사업을 리드하고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로봇을 테스트하고 이 로봇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피지컬 AI 실증센터 그 다음은 로봇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생태계가 이루어져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나간다면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분명히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호영 의원님.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전북을 피지컬 AI의 수도로 만드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피지컬 AI의 그 실증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지컬 AI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북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이 로봇을 활용해서 각 제조 공장에서 이런 실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북에서도 로봇을 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증하고 로봇을 제작하고 실제 제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이 또 전북의 각 지역의 여러 산업들과 AI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전북이 피지컬 AI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원태 의원님. 피지컬 AI 하면 뭐 국가 경쟁력이 우리가 뒤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지컬 AI 분야는 국가 경쟁력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고 우리 전북은 1조 가량의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한다면 피지컬 AI 수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키워가서 나중에 로봇을 제조하는 공장까지 해서 피지컬 AI 혁신 밸리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지컬 AI 분야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현대차 중심의 피지컬 AI, 이게 자동차겠죠. 자동차 로봇이겠죠. 그다음에 농업 로봇, 그다음에 특장차 로봇 또는 건설기계 로봇.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AI 공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공장이 AI를 기반으로 한 공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AI 공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5대 분야에 대한 실증과 인증할 수 있는 연구혁신 클러스터, 실증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국제 표준이 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와서 실증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제조하는 혁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아, 예. 드릴까요? 네, 제가 30초. 조금만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AI 로봇 클러스터를 전북에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 도민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의 확장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인재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대학과 카이스트하고 AI 융합대학원을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여기서 양성된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피지컬 AI 실증단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보면 기업들에게 뭐 오라가라 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책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보면 대형 데이터 센터랄지 여러 가지 또 10대 그룹이 밝혔던 300조 지방 투자의 그 상당 부분 내용들이 광주 전남에만 상당히 쏠린 것 아니냐 이런 그 도민들의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이런 투자 유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께서 지방 투자를 굉장히 권하고 계신데 특히 호남 쪽이 과거에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광주 전남과 전북이 경쟁하고 있지요. 많은 것들이 광주 전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계신 그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피지컬 AI라는 큰 산업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또 안호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 유치하는 이런 노력들이 또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우리 전북에서도 새로운 산업들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기업들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호영 의원님. 네. 300조 정도의 그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북에서 한 100조 정도는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기업을 유치를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전남 광주로 이렇게 가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북은 앞으로의 산업에 필요한 물과 또 전기 또 지리적인 위치로는 전남보다는 수도권에 더 가까운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과거에 평택에 이런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런 그 100조 정도의 투자를 들여서 어떻게 산업이 바뀌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또 전북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또 현대자동차도 상당 정도 많은 투자를 지방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전북에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또 우리 AI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바이오 또 국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아낸다면
우리도 이런 100조의 투자를 얻어내는 전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택 의원님. 예,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주도 성장을 얘기하면서 300조 지방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앙부처하고 청와대의 동향을 파악해 보니 사실 앵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 산업에 맞는 앵커 기업을 어떻게 우리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끌어올 거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끌고 있을 수 있는 앵커 기업들, 그것은 저는 뭐 두산중공업, 해상풍력과 관련된 두산중공업이랄까, 또 태양광과 관련된 하나큐셀이랄까, 또는 수소혁신밸리를 만들게 된다면 여유전력으로, 또 수소산업을 하고 있는 현대차랄까, 또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현대차, 또는 네이버, 또는 농업 로봇 차원에서 보면은 대동이 제일 크거든요. 대동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네. 뭐 이제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걸 특화시키는 차원에서는 두산중공업, 또는 뭐 반도체 조선에서 삼성이나 또는 조선에서는 한진중공업, 뭐 또는 뭐 이제 현재 현대가 있긴 있지만 하나오션 등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네. 좀 다양하게 접촉해서 기업,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투자 계획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앵커 기업을 잡지 못하면 투자 계획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앵커 기업을 잡기 위해서 저도 지금 청와대에 면담 요청도 하고 있고 대응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아마 정리해 주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과 또 김민석 총리, 또 뭐 정청래 당대표한테 네. 우리 지역 사정을 좀 널리 알리고 함께 대응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정 시장님. 예, 지난 2월 4일 날 그 청와대에서 10대 그룹들 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이 전남 광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 실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2011년도에 삼성의 새만금 투자 사례와 같이 기업의 팔비틀기식 뺏어오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우리 전북의 장점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청와대 회의 이틀 전에 김민석 총리를 청와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옛날 새만금 MOU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총리실 주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총리실도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기업들 투자를 유치를 할 때 그만큼 전북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삼성이 새만금 투자 처리를 하면서 단서를 붙였던 것이 추후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을 시에 새만금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 물론 뭐 진심이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분과 정리해 있기 때문에 주시죠. 예. 그것을 걸어서 총리님께서 꼭 좀 전북으로 사업이 올 수 있게끔 역할 좀 해달라고 네, 부탁을 네.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성실하게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도민들에게 마무리 발언으로 40초씩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안 의원님.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아래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전북이 대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를 위해서 전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의 새로운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새만금과 중추도시권, 동부권을 연결하는 산업의 축을 통해서 청년과 기업이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길은 우리 전북 도민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전북 도민과 함께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택 의원님. 예. 지금 세계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AI 시대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5국 3특이라고 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또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숙제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 할 길을 저는 가장 강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 산업 전략입니다. 이 산업 전략의 핵심을 우리들이 피지컬 AI, 또 신재 에너지 신산업, 반도체, 조선, 또 K컬처 메카, K푸드, 농생명 여기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북의 길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라북도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원준 시장님. 예, 지금 전국은 5급 3특과 첨단 산업 재편으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5급 3특은 권한과 재원 확보가 핵심인데, 권한 측면에서는 저는 주장하는 것이 70만 이상 도청 소재지는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꼭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외에 전부 특자도도 광역 또 통합시도와 같은 그 수준의 특례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원은 지금 특자도는 광역, 초광역 특별 개정이 지금 분권법에 혈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3특은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노력을 해서 추가 대책에는 반드시 분권법에다 거기 3특의 특별 개정을 집어넣는 것을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광일 지사님. 네, 통합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전북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재도약을 해야 합니다. 재도약의 골든타임, 그것은 바로 전주, 완주 통합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새만금 특자체 또 통합까지 이루어낸다면 전북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면 분명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도약에 도민들께서 힘을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모도원, 날은 저물었는데 갈 길이 멀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전북의 절박한 처지가 이와 같을까요? 초광역권의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늘 토론이 지역의 지혜와 도민들의 총의를 한데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